네, 여러분 이제 단풍나무의 가지치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낙엽수의 경우는 겨울, 그러니까 12월 1월 2일 이때 가지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요. 나무의 휴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풍나무는 반드시 12월 중으로 해주는 것이 제일 좋다. 좀 늦었다 해도 1월 중순까지는 가지치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꼭 12월 이내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월 중순만 돼도 이제 나무가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잘라 보시면 수액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풍나무의 짧은 휴면 기간인 12월에 단풍나무의 가지를 치시는 것이 좋고요. 실제로 가지치기 시작해 볼 텐데요. 나무의 수형을 자연스럽게 잡는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하면 됩니다. 도구는 아무래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예, 고지톱, 고지가위, 높은 부분을 자르는 톱이나 가위를 써도 되는데요. 저는 그게 없어서 이렇게 사다리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모든 나무 가지치기의 기본은 쏙금 가지치기입니다. 그래서 쏙가주는 정도. 그리고 과도하게 쏙금을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면 되니까요. 반드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겠다 싶은 것만 가지치기를 하면 됩니다. 예, 나무 가지치기에 필요한 도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정 가위고요. 제가 많이 쓰는 이게 바로 이 전정 가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굵은 가지는 톱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장가지는 이렇게 가위를 이용을 합니다. 주로 이 전정 가위 정도면은 대부분 해결이 되고요. 조금 굵은 가지는 톱으로 자르는데 약간 굵은 가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걸 자른다고 할 때 이렇게 요 부위가 나무 가지깃이 됩니다. 그럼 요 가지깃에 최대한 붙여서 자르고 위에서 좀 자르다가 밑에서 한번 잘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위로 잘라야만 이 가지가 나중에 찢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계속해서 자르게 되면 마지막에 끝부분에 이 나무가 넘어가면서 찢어집니다. 그럼 나무에 큰 손상이 가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톱으로 전정 톱으로 가지치기를 할 때 조심해야 될 점입니다. 오늘은 주로 이 톱보다는 전정 가위를 이용해서 가지치기를 하게 될 건데요. 가지치기를 할 때 가장 저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처음부터 과도하게 자르지 말고 최소한으로만 잘라라는 것입니다. 자르고 나면 이미 늦어버리기 때문에 저의 경험은 지금 피베레 스튜디오 나무 가지치기 시즌 3인데요. 제가 그 사이에 경험한 것은 자르고 나면 후회가 되고 그 다음에 급하게 잘라야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나무 가지치기는 어느 정도 자르고 한 해 지나서 잘라도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소금 가지치기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향지 밑으로 향하는 가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나무를 가지를 올려서 칠 필요가 있으니까요. 또 밑에 그늘도 지고 하기 때문에 자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 가지 조금 누웠죠. 이것도 약간 하향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옆으로 이렇게 자라는 것이 썩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늘도 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향지를, 그러니까 굵은 가지를 먼저 자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가지를 잘라야 되겠죠. 일이 그렇게 해야 훨씬 효율적이 됩니다. 내향지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 가지가 안으로 향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로 교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가지를 자를 것인가 잘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서로 안으로 안에서 만나고 있는데 이 가지가 내향지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밑둥에서 자를 것인가 여기서 자를 것인가 고민이 되는데요. 왠지 조금 가지가 아까우니까요. 물론 사실은 저기를 자르는 부분이 맞겠지만 저는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가지를 살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으로 자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 가지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가지를 일단 한번 살려봤습니다. 예. 그 다음 이 가지가, 예, 이 가지가 방향이 내향지, 예, 안으로 향하고 있죠. 안으로 향해서 다른 가지와 교차가 되고 해도 잘 받지 않고, 예, 자, 또 자르고요. 내향지들은 다른 가지들하고 교차하면서 그늘도 지고 복잡하게 만들죠. 자, 이런 가지, 이것도, 예, 내향지인데요. 예, 물론 내향지라고 해도 서로 부딪히거나 거추장스럽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놔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잘라버리겠습니다. 내향지. 가지 중에 좀 굵은 가지를 중심으로 섞어주고 있는데요. 예, 내향지 중에서 특히 교차하는 가지들을 중심으로 자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평행지, 서로 평행하는 가지, 밀도를 높이는 가지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섞어주는데요. 일단은 교차하는 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지가 안으로 향하면서 좀, 네, 이렇게 보면 안으로 향하면서 좀 교차 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차지 이것도 자르겠습니다. 예, 여기도 교차지가 하나, 예, 요것도 교차지로 볼 수 있고요. 요 가지와 요 가지는 서로 예, 서로 평행지가 되겠죠. 가지치기는 판단인데요. 예, 요 세 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 가지는, 예, 여기서 잘라 버리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교차지가 되고요. 분명히 이 가지가 이 가지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가지에서 이 가지랑 만나지 않게 이 가지를 좀 쳐버리면 이 가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가지를 치면은 되는데 이쪽이 좀 공간이 썰렁할 것 같아서, 예, 일단은, 예, 교차지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제 평행지, 예, 평행한데 살릴 평행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지금과 같이 가지가 이렇게 있다면 이 중에 하나를 잘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두 개가 서로 평행하게 만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예, 여기서 이게 지금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연결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기를, 왜냐면 이 가지가 이렇게 만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가지를 이 정도, 예, 여기서 얘를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잘라버리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평행하는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깥으로 나온 가지를 살려두고 안으로 들어가는 이 가지를 이렇게 쳐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살려줬던 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만나니까요. 이 가지가 만나니까 이 가지를 치면 이 가지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요 가지를 이렇게 그리고 나니까 또 이 가지하고 또 서로 방해가 되네요. 자, 이거 두 개가 일종의 평행지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요 가지를 그냥 잘라버리고 이 가지를 살린다. 자, 이럴 경우는 이 가지와 이 가지 중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가지를 치면 더 공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지를 이렇게, 예, 뭐 정답은 없습니다. 판단인데요. 나무의 수영과 공간을, 예, 잘 봐서, 예,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가지들이 서로 교차하지 않고 그늘지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게 이 가지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여기 숨통을 좀 틔워주면 이 가지와 이 가지가 서로 평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자를 필요는 없는데요. 이 부분이 이걸 자르고 나면 좀 썰렁해질 것 같은데 아직 공간이 약간 썰렁해 보여서, 예, 일단 놔두고, 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실하게 선녀벌레가 오염된 부분들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예, 선녀벌레가 월등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오염된 가지는 그냥 과감하게 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한 가지는 이렇게 바로바로 쳐버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녀벌레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놔둘 수가 없는 가지들, 이런 것들, 예,
사실은 가지치기를 다 하고 마지막에 자르려고 했는데요. 너무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선녀벌레의 월동 자리, 선녀벌레의 유충들이 월동하고 있는 자리는 지금 하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선녀벌레 유충들이 있는 자리를 놔두면은 엄청나게 봄에 창궐하게 됩니다. 여기도 선녀벌레. 이런 가지는 약간 하양지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잘라버리고, 자, 여기 이제 가지들이 이렇게 많이 교차하고 있는데, 이 가지가 세력이 위로 높게 솟고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가지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 가지도 일종의 교차하는 교차지입니다. 교차지. 요거는 잘라주는 것이, 요거는 가위로 한번 잘라볼까요? 이 정도 두께는 전정가위로 자를 수도 있지만 한번 톱으로, 자, 제가 한 손으로 카메라를 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가지 깃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밑부분을 이렇게 밑부분을 이렇게, 자, 그래서 밑을 이렇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는 것이 이렇게 찢어지지 않게 자르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나중에 잘라야 되는 가지인데요. 선녀벌레 있는 부분만 잘라버리겠습니다. 나중에는 안으로 크게 자라면 잘라야 되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이 가지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속이 이렇게 아주 공간이 많이 생겼죠. 윗부분만 좀 솎아주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올라오기 힘드니까 선녀벌레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끝부분은 전체적으로 약간 부채살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를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면은 선녀벌레가 이렇게 많이 붙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자, 지금은 이제 장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가지, 장가지, 장가지 중에서 주로 교차하는 가지들을 이렇게 솎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녀벌레에 오염된 가지, 이렇게 오염된, 이런 가지는 볼 것 없이 잘라버립니다. 선녀벌레 오염되면 끝부분이 이렇게 까맣게 탑니다. 영양분이나 수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선녀벌레들, 장가지들 중에 선녀벌레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하양지니까요. 자, 여기는 이런 장가지 중에 교차하는 가지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선녀벌레 있죠. 여기 선녀벌레 있는 그 부분은 벌레들이 있는 부분만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단풍나무는 가지가 햇볕에 많이 노출되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솎아주는 것은 좋지가 않고, 잎으로 적당하게 덮여 있어야 보기도 좋고 가지가 또 햇볕에 닿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도 있죠. 자, 이 단풍나무는 아직 조금 더 저는 키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높게 해서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키를 그렇게 줄일 생각은 없고요. 지금 이제 괜찮은 가지는 그냥 끝까지 이렇게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선녀벌레 오염된 부분만 이렇게, 선녀벌레 여기 오염된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 잘라버리고요. 그 다음에 장가지들이 이렇게 교차하는 장가지들 좀 쳐버리고, 얼추 가지치기는 됐어요. 좀 굵은 가지는 장가지를 쳐서 솎아주는데 선녀벌레 가지를 같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자른 면인데요. 아까 자른 면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수액이 나오지가 않아요.
예,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만약 1월 중순 이후에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아마 수액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지치기의 적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이시나요? 예, 선녀벌레 보이시죠? 예, 이거 쳐줘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앞으로 자랄 가진데 안으로 교차할 거 잘라버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뻗어갈 수 있게. 선녀벌레 심하죠? 예. 그 다음에 여기도 선녀벌레. 네, 끝부분은 이렇게 탄 부분은 잘라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선녀벌레. 예, 여러분 이렇게 단풍나무 가지치기를 마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발을 하고 나니까 훨씬 자연스럽지 않나요? 예, 자연스러운 수영으로 시원하게 이발을 마쳤습니다. 나무의 원줄기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방향으로 예, 가지치기를 해봤습니다. 자연스러운 미를 살리고 키도 그렇게 줄이진 않고요. 원래 높이를 거의 살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소금 가지치기를 해주었습니다. 소금 가지치기는 가장 쉽고 또 가장 무난한 방법입니다. 나무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리고 자연스러운 수영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지치기를 했기 때문에 나무에서 수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반드시 12월 혹은 늦어도 1월 초순 내에 가지치기를 단풍나무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생육 활동이 중단되는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단풍나무는 휴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이는 거의 사실 조절하지 않았고 선녀벌레로 오염된 부분만 자르는 수준이었고, 일정 부분은 이렇게 약간 뭐 굳이 형태를 만든다고 하면은 너무 튀어나온 가지는 좀 잘라주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하실 때 항상 좀 부족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자르고 나면 늦거든요. 저도 지금 이 정도로 한 이유가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하지도 않고. 저희 집에는 단풍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요. 오늘 이 단풍나무는 저희 앞마당에 있는, 저희 정원 앞마당에 있는 단풍나무입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도 단풍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예, 이 앞마당에 있는 단풍나무가 가장 멋들어지고 예쁘게 멋진 화려한 잎을 보여주는, 가을의 단풍을 보여주는 그러한 단풍나무입니다. 네, 이렇게 2020년 12월 PBL 스튜디오 나무 가지치기 시즌 3을 단풍나무 가지치기로 시작해 보았습니다.